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말 새몸짓에서 하고 있는 책 읽고 건너가기 4탄 데미안 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댓글에 벌써 대구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유독 대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다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교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데미안을 또 오늘 교수님께서 데미안처럼 가죽 어떤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오늘의 데미안 최신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여기 보니까 대구 지역 북토크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교수님 그 SNS를 보니까 또 저 대구 지역 북토크 모임 분들이 호전문가의 한 평에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좀 대접이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와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독서 모임을 혹시 만드셨다면 알려주시고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독서 토론 모임, 독서 모임 만드시면 최신석 교수님 SNS로 직접 쪽지 보내시면 DM 보내시면 한 평의 호전몽가 스케줄 맞춰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전몽가가 또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죠? 35회 세계 건축 대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건축 대상. 호전몽가가. 야, 그런 대단한. 윤경식 건축가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윤경식 건축가님께서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건축물에 대한 의미가 다 있고 그 설명을 듣는 또 재미와 생각하는 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서 모임 많이 만드셔서 한번 우리 교수님 호전몽가도 방문해 보시고 또 책 읽고 건너가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권씩 쫙 이어가니까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의 삶에서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삶에서 한 단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데미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오늘 데미안처럼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 사실 오늘 그 안에 있는 하얀 셔츠를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고명환 대표께서 가죽 잠바 입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서 지금 입게 됐습니다. 진짜 딱 들어오시는데 데미안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자님도 멋지시네요. 최진석 교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참가하고 계신데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미안 역시 어린 왕자하고 결은 다른데 우리가 왜 데미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또 독서 그 단계별 그 추천 도서에 보면 주로 그 중학교 추천 도서로 데미안이 돼 있는데 저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어쨌든 저는 저기 책 읽고 건너가기 하면서 전 좀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중학교 때 그 이불 속에서 몰래 읽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책들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나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읽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쉬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도 사실 예전에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미안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래 뭐 약간 사춘기 소년들의 어떤 그런 기억을 있었거든요. 진짜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에 뭐 이렇게 칙칙하다랄지 그 다음에 어둡다랄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버겁다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장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데미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북토크이기 때문에 저자에 대해서 그럼 이 높은 철학에 대해서 책을 쓴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난번부터 헤르만 저자 소개는 저보고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빽빽하게 적어왔지만 정말 간단하게 일단 헤르만 헤세가 어떤 사람인지 데미안에 관련된 걸 중심으로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77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1962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내 3살 때 돌아가셨네. 그래. 예. 그래도 동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살았네. 네. 독일계 스위스인이고 천재 소설가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소설가로도 유명하지만 천재 시인으로 그렇죠. 또 굉장히 신학교 들어가셨다가 시를 쓰기 위해서 신학교를 접하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러셨다고. 그래서 시가 이 헤세의 시가 이 독일에서는 2,000편이 넘는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20세기 독일 시인들 중에는 아마 가장 노래로 많이 만들어진 시인이 헤르만 헤세다. 네.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 보면 우리가 뭐 다 제일 먼저 들어본 수레바퀴 밑에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뭐 시타르타. 그리고 1946년에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 받으셨고 이 데미안에 대해서 보면 1916년에 집필을 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던 1919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본인의 헤르만 헤세 이름이 아니고 싱클레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당시에 발표가 되자마자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토마스 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싱클레어라는 알 수 없는 인물이 쓴 데미안이 불러일으킨 온몸을 전율케 하는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시대의 전곡을 찌르는 작품이었다. 이러면서 어떤 폰타네 상도 수여했는데 이게 이제 신인에게 주어지는 상이어서 이때부터 이제 헤세가 이 상을 안 받게 되고 어떤 비평가가 문체 분석을 통해서 이 싱클레어는 헤르만 헤세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알려져서 1920년 17판부터는 이제 헤르만 헤세로 인쇄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이 헤르만 헤세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제가 또 시를 짧은 시 한 편만 저도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천재 시인이라는데 이 데미안하고 조금 비슷한 시가 있어서 제가 짧게 한 편 소개하면서 작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행복을 쫓는 한 넌 행복에 이를 때가 되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갖고 있다 해도 잃어버린 걸 안타까워하고 몇 가지 목표를 가진 채 안달하는 한 넌 평화가 무언지 아직 모른다. 모든 소망을 체념하고 목표도 욕망도 더는 알지 못하고 더 이상 행복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비로소 수많은 사건들이 더는 네 심장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네 영혼은 쉴 것이다. 이런 또 시를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데미안하고 약간은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 시를 한 편 골라와 봤는데 자 그럼 교수님 저자 소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근데 거기 행복을 추구하는 한 너는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행복을 쫓는 한, 추구하는 한, 행복을 쫓는 한 너는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작품을 써놓고 그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을 달아서 내는 이런 그 퍼포먼스나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행복을 쫓는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어떤 행복이라는 이미지, 어떤 관념이 있는 거죠. 이미 이미지 관념이 이미 있고 그것을 자기가 쫓아가서 거기에 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복을 생산하거나 행복과 일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행복에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존재다. 여기서는 그 행복이라는 관념을 정한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행복해야만 하는 나는 오히려 소외되는 형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데미안에서도 계속 이 주제가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행복을 창조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의 행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행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아. 데미안에서. 그러니까 그 시의 첫 구절하고 네. 그 행복이라는 시의 첫 귀절하고 네. 매우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지난달에 했던 페스트에서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한 문장, 예.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다. 예. 이거하고도 또 그렇죠. 연결되는. 예. 네. 저는 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네. 이 데미안을 읽으면서 네. 까미가 계속 한 줄 한 줄씩 떠오르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같이 노벨상 받았나요? 아,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 또 정말 행복을 추구한다, 쫓아가서 찾아야 한다. 쫓아가서? 밑에가 아직 안 네.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뭐 네. 쓰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명환 씨 생각보다 더 멋진 분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좋은 예, 말씀이죠. 갑자기 저 말이 나왔죠. 제 것만 자꾸 눈에 보이네요, 제 이름만. 네. 근데 교수님,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그렇죠. 책인데 네. 왜 데미안이었을까요? 저는 이 데미안에서도 나오지만은 네, 죽기 전까지 우리한테 부여된 가장 숭고한 사명은 네, 나를 대면하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네, 데미안. 네. 네. 나를 대면해야 돼. 네. 나를 만나야 돼. 네, 내가 나를 찾아야 돼. 네. 내가 돼야 돼. 네, 네. 누구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네. 원하는 내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된 사람이 네, 이 세계에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고 네, 지배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네, 이 큰 성취를 이루는 일도 네, 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시 좀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식상할 수도 아닙니다.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일이 잘 일어난 사람은 질문하는 자고 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답하는 자예요. 네, 그런데 이 세계는 질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문의 결과잖아요. 네, 대답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데미안을 선택한 이유가 네. 자기가 되는 길, 자기가 되는 길.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네.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네. 또 댓글에 보니까 교수님도 노벨상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누가 또 올려주셨는데. 아니, 아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노벨상 네. 받으라고 하셨는데, 네. 전 노벨상 받아야만 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유언이세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노벨 철학상을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네네. 노벨 철학상. 네, 그래서 노벨 철학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일 가까운 것이 뭐냐? 네. 아마 문학상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네. 그랬더니 네. 노벨 문학상 받으면 되지. 네.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향해서 이제 가야 하는 우리 최재석 교수님의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또 이면우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교수님 아버님 너무 멋지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갈 길에 대해서, 또 그 갈 길을 어떻게, 이게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데미안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내가 여기다 썼는데, 네. 자기한테 가는 길이 네. 인간이 네. 지금 네. 네, 소리 좀 잠깐만 조정하고요. 네. 인간, 자, 그래서. 책에 나오잖아요. 네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일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은 없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일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은 없다. 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게 자기를 이겨야 돼서 그런 건가요? 자기를 이겨야 되죠. 자기를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숙고를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일보다 더 하기 싫은 없다. 네. 왜 하기 싫어지냐면은 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혹은 두렵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네. 일보다 행복을 생산하는 일이 어려워요. 네. 아, 그래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기가 쉬운 거예요. 숙고하지 않아도 돼. 숙고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 그거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 자기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것보다 네. 훨씬 쉽죠. 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쉽고 행복을 생산하는 일은 어렵죠. 네. 우리의 행복은 알기 쉬운데 네. 내 행복은 알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요식업을 하니까 네. 요식업도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잘하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하고 네. 또 내가 잘하는 것 중에 네. 뭔가 창의적인 기존에 없는 아니면 네. 좀 더 정성을 들여서 네. 어떤 나만의 음식을 탁 만들어서 네. 경쟁하지 않고 네. 독보적인 경지의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하면 잘 팔리는데 네. 사람들은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기존에 있는 그렇죠. 기존에 나와 있는 예. 그냥 돈만 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죠.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선례를 따라가는 일은 쉬워요. 네네. 선례를 생산하는 일은 어려워. 음. 선례를 따라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선례를 생산하는 일은 네. 우리로부터 이탈해서 네. 숙고를 해야 되는 일이야. 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자기를 찾아라, 자기를 찾아라. 네. 그것이 더 좋은 말이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생산성도 높고, 네. 의미도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네. 자기를 찾는 일에 과감히 자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 그거는 숙고하고, 네. 자세히 생각하고, 네. 살펴야만 그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진짜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요즘 부쩍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 점점 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핸드폰도 네. 누구는 핸드폰을 만들고 네. 누구는 핸드폰을 그냥 네. 핸드폰에 빠져 살죠. 네네. 누구는 핸드폰을 만들고. 네. 근데 누구는 핸드폰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왜 이런 것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네. 자세히 살펴.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이용만 해. 네. 여기 어떤 문제든지 거기서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는 네. 굉장히 다른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네. 서문에서 네. 거의 다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서문에서. 네. 네. 서문 그것도 첫 줄에서 네. 나는 네. 저는 이게 이 데미안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좀 다 서로 외우고 있는 다 같이 것으로 따라해야 돼. 네.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네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네.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 네. 솟아나는 거. 근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보세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는 것이 더 쉽죠.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숙고할 필요가 없어. 네네. 정해져 있는 거 그냥 하면 돼. 예. 바람직한 것을 하기가 쉽겠어요? 바라는 것을 하기가 쉽겠어요? 바람직한 거. 바람직한 것을 하기가 쉽죠. 네. 왜? 그것은 숙고하지 않아도 돼. 네. 살피지 않아도 돼. 네.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아도 돼. 네.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거,
네. 이거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걸 데미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책 안에서는 헤세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두려움. 아, 그거를 들여다보는 자체가. 예, 두려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헤세는 말하더라고요. 어디 갔다냐?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야.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 예. 네.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려움이냐면은 바람직함. 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내가 바라는 거. 네. 바라는 거는 항상 궁금증과 호기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항상 건너가려 해요. 네. 넘어서려 해요. 네. 바람직한 것은 네. 넘어서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넘어서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 안에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는지 네. 하는 것은 내가 이 현재 상태에서 넘어가는 일로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넘어갈 필요가 없어. 자기가 바라는 것은 네. 바라는 것을 하려면은 네. 항상 다음을 넘어가야 돼. 네. 다음을 넘어갈 때 이 다음 앞에는 네.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네. 데미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은 어둠의 세계예요. 네. 밝고 환한 세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건너가려면은 이건 뭐죠? 무섭죠. 네. 모르는 네. 것으로. 두려움.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 네. 그것은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깃발을 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은 네. 항상 어디론가 넘어가려는 충동과 함께 해요. 네. 근데 어디론가 넘어서야 할 그곳은 네. 해석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감춰져 있는 것이고 네. 어두운 것이고 음산한 것이고 네. 이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을 할 것이냐, 바라는 것을 할 것이냐, 네. 해야 하는 것을 할 것이냐,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냐. 네. 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쉽겠어요? 좋은 거. 이게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네, 그리고 정해진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좋은 거. 숙고가 필요 없어. 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좋아한다. 네. 그건 뭐냐면은 내가 거기로 건너간다.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아직 내 문법으로 혹은 과거에 익숙한 논리로 해석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때요? 불안이 항상 개입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일단은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하고 네, 맞아요. 일단 해야 하는 것부터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다 안전 때문에. 안전. 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해라. 네. 그런데 이 말을 3번만 들으면은 네. 양로원에 있을 나이예요. 그죠? 그 나중에를 저는 교통사고 나서 누워봤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아, 나중은 없는 거구나. 네. 차라리.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해라. 또 열심히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네. 열심히 뭔가를 재산을 쌓고 뭐를 하다 보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거다. 근데 진짜 나중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오는 것. 네.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네. 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살아보려겠다. 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었다. 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네. 예, 그 뭐냐? 그것이 숙고하는 능력. 네. 숙고하는 능력. 야, 지금 JKERY 님도 안전한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셨고, 김한선 님, 건너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쉽고 어려운 건 그냥 하면 끝인 거고, 어떤 것을 추구했을 때 더 많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사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예.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해버렸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데 매여 있었는데 네. 여기에 뛰쳐나와서 예. 해버렸는데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 사람 본인은 결국 나중에는 실패가 아닐 수 있죠. 예. 예, 실패가 아닐 수 있죠. 예. 실패가. 그런데 아까 얘기해서 이렇게 무엇을 하든 자기한테 만족감을 주면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만족감이 네. 어떤 그 감각적 만족감이냐, 아니면은 사유를 거친 만족감이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데미안을 읽을 때 우리가 동물적 삶에 가깝게 살 것이냐, 네네. 인간적으로 살다 가고 싶으냐, 이것이 이 정도는 네.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네. 근데 나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건강하고 네. 그냥 그렇게만 살면 나는 만족한다. 네. 나는 나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네. 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네. 그것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한 인간이 네. 인간적으로 완성되는 그 길이고 네. 그 길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책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동물적으로 살면 어떻고 인간적으로 살면 어떠냐.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 뭐고 안 읽으면 뭐하냐. 네.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뭐하고 안 읽으면 뭐하냐. 이거 네. 아주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책을 안 읽으면 네. 좀 덜 인간적으로 살다 가고 책을 읽으면 네. 좀 더 인간적으로 살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네. 어떤 분은 하고 싶은 백희님이었는데 아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런 말도 써주셨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하고 싶다는 게 대부분이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네. 돈이 많이 든다. 네. 하고 싶은 것이. 네.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죠. 그쵸. 돈을 벌어야죠. 하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죠. 네.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행위가. 그렇죠.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있는 경제적 조건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가질 수도 있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네.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할 때. 네.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되냐. 예. 그렇죠. 도둑질 해도 되냐. 다 해도 되냐. 이런 이제, 순수하고. 네. 귀여운 어떤 질문들이 있죠. 네네. 근데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널더러. 예. 누굴 쳐 죽이라든지. 네. 소녀를 강간살인하라는 게 분명 아니다. 네.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것은 네. 강도를 하거나 네네. 강간을 하거나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허용되었다. 네. 금지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곳에 네. 넌 아직 가보지 못했어. 저도 그 문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할 때, 네. 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은 네. 직면한 것이 두 가지 상관이 있죠. 그것이 네. 금지된 것이냐 아니냐, 네네. 허용된 것이냐 아니냐. 네. 이 금지된 것, 금지되었다냐, 허용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통찰 정도는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살인이라든가 강간 이런 예, 거야 예. 뭐 그렇지만 예. 그 외에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허용과 금지라는 거에 대해서 예. 어디까지 우리가 또 너무 왜 뭐 도덕적이다 또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버리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허용과 금지에 대해 허용한 것을 허용한 것을 하고 네. 금지된 것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네. 허용된 것이나 금지된 금지된 것에 것은. 대해서 네.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렇죠. 숙고해라. 숙고해라. 네. 그러니까 이미 금지된 것은 안 하고 네. 이미 허용된 것만 하고 네. 쉽게 하고 네. 이거는 네가 그것을 숙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조차 아까 초반에 얘기한 그냥 있는 거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람의 자세.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숙고해라. 네. 일단 숙고해라. 네. 비로소 너는 하나의 진실을 느낀 것뿐이야. 네. 다른 것이 또 올 거야. 그것에 자신을 맡겨봐. 네. 그것에 자신을 맡겨봐. 어떻게 해라. 네. 하지 마라. 네. 는 어떤 명령을 네. 외부로부터 얻기를 갈망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금지된 것, 정해진 것, 네. 금지된 거, 허용된 것. 허용된 것은 하고 금지된 것은 하면 안 된다 할지. 네. 이런 정도의 반응이라는 것은 네. 숙고하지 않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숙고하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정해진 것을 바로 따르려는 것. 네. 금지된 것은 바로 안 하려는 것. 네. 그것은 외부에 정해진 것을 따르려는 어떤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자신한테서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딱 정해진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은 논리나 정해진 문장들이나 하는 도덕 관념들이나 하는 것들은 네. 이미 지난 것들이다. 네. 정해진 것들이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일은 뭐냐면은 정해진 것, 정해지지 않은 것, 허용된 것, 허용되지 않은 것, 금지된 것, 금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예요. 네. 숙고를 계속 따라가서 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맡기면은 네. 자기 행위와 자기 정당성, 자기만의 법률, 이것이 폭탄처럼 폭발해서 등장해요. 그 폭탄처럼 폭발해서 등장하는 그것이 자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숙고하지 않고 네. 그 숙고의 길을 따라가다가 혹은 즉흥적이거나 혹은 폭발적이거나 한 갑자기 등장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 네. 그것이 진짜다. 지금 네. 많은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젠 댓글 자체가 굉장히 다들 철학적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드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가 지금 GBL님 최진석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요 위로 한 칸만 올려봐 주실래요? 참나는 따로 있지 않는 하나인데 고유성이라는 것은 참나에 씌어진 에고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질문을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참나는 따로 있지 않는 하나인데 고유성이라는 것은 참나에 씌어진 에고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참나가 가지고 있는 성질, 특성을 고유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예. 그리고 이면우님,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복종해버린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기 겸손, 자기 집중.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거짓말 하라는 건가요? 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그것이 아니라 네. 거짓말을 숙고하라. 거짓말 자체를. 숙고하라. 지금 이 싱클레어가
이 데미안이 씌어진 첫 번째 이제 사건, 시작된 네네. 사건이 싱클레어의 거짓말이잖아요. 네네. 그 크로모한테. 예, 크로모한테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이 거짓말이 네. 싱클레어가 자신을 찾는 길로 나서는 어떤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싱클레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이거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균열을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거짓말을 한 이유는 네.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닌 곳으로 자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무리들 속으로. 그렇죠. 무리들 네. 속으로. 자기 자신이 근데 싱클레어 그 나이 때 자기가 있는 안전한 그곳, 네. 밝은 그곳, 네. 편안한 그곳을 넘어가려면은 네. 자기한테 상처와 균열을 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나이에서 싱클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밖에 없었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싱클레어한테는. 네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었다. 네. 예. 음. 그런데 우리가 도덕관념에 갇히면은 네. 싱클레어는 일단 나쁜 놈이다. 거짓말 했잖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 다 헛소리다. 거짓말로 시작한 말이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거짓말에 대해서 숙고하라. 네. 거짓말에 대해서 숙고하면은 네. 너는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야, 네가. 거짓말에 대해서 숙고해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네가 네. 성숙해진 너야. 지금 데미안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데미안에서는 네. 그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잖아요. 네.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그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유의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네. 나는 사유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는 사유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것,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것, 네. 바라는 것은 사유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사유예요. 이것이 사유.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지적인 태도. 네. 지적인 태도는 감각과 본능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감각과 본능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나쁜 놈, 거짓말을 안 하면 착한 놈. 네. 이거는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네. 우리가 만들어진 기준을 그대로 아무 숙고 없이 사유 없이 그대로 발설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네.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네.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네. 이 숙고의 과정은 네. 감각과 본능을 벗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원해도 되는가? 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바람직함을 추종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고, 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사유에서. 네. 지금 나는 그 말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봤는데,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따라서 들어간 세계는 네. 감각적 세계가 아니라 사유의 세계예요. 네. 숙고.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느냐. 네.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음. 인식의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지. 나오죠, 이게 안에서. 예. 기억나시죠? 아, 예. 기억이 왜안 어디였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만 있느냐, 네. 그것을 알려고도 하느냐, 네.
이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가지고 있는 거 알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알려고 하는 네. 인식의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네.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지. 그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물적 감각적 삶이냐 인간으로서의 사유하는 인간적 삶이냐. 네. 우리가 사유를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하면 인간이고 네네. 인식하면 덜 인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을 하는 것은 덜 인식적이에요. 네네. 그 소유한 관념을 집행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자기가 바라는 걸 하는 거, 네. 이거는 인식적이에요. 그 네. 지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 알베르 까미도 네. 이 인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해요. 인식이란 네. 사색이라고 할 수 있지. 인식이란 네. 사색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인식하면 느낌을 안에 품어가지고 품어서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꿔서 빛을 발하게 한다. 빛을 발하게 한다. 네.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감각 본능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사유의 대상, 인식으로 그것을 관찰하느냐 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의 결과예요. 네. 이것도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렇죠. 이것도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이것도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죠. 민주주의도 생각이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독재도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만들어. 뭘로 만들어요? 생각으로. 생각. 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못 만들어. 못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유하지 않았다.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이나 제도나 철학이나 네. 이것들은 전부 생각의 결과고 사유의 결과고 인식의 결과예요. 사유하고 생각하고 인식한 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네.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자들은 누군가 먼저 만든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려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제우스, 네. 신은 만들어 쓰는 자지 빌려 쓰는 자가 아니에요. 네. 이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네. 바로 자기 주인 역할을 해야, 자기가 주인이어야만 네.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사유하는 사람이다. 인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 안 해도 나는 먹고 산다. 네. 사유 안 해도 나는 먹고 산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네. 약간 동물적 느낌. 동물적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는 항상 인간은 되게 인간으로 최소한의 각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먹고 사는 것 이상을 꿈꾸거든요. 네. 우리가 오늘 고 대표님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거울에 한 10분 이상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온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보온은 동물들은 털로 해. 네. 인간은 옷으로 해. 네. 그런데 옷은 보온에 한정되지 않아요. 예. 인간한테 옷은 항상 보온 이상인 것이요. 네. 그래서 인간한테는 항상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이 다음.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지혜가 건너가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데미안 이 싱클레어가 어떻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데미안과 합의라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과정들은 되게 다 뭐예요? 다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네. 여기로, 여기서 네.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건너갈 때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건너가는 이것을 그건 투쟁이라고 그래요. 투쟁. 이게 댓글을 보니까 박선영님께서 이를 갖고 태어나서 갈비를 안 뜯고 죽만 먹다가 죽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고, 아까 와이킴님께서 몇 번을 지금 댓글이 밀려서 다시 올리시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자기가 볼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인데,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뭔가를 오히려 하지를 못하는데, 너무 심사숙고하는 게 혹시 독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몇 번을 올리면서. 그런데 그 생각이 네. 그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헤어진 첫사랑을 계속 생각한다. 네네네. 그렇죠. 헤어진 첫사랑을 계속 생각한다. 그런 혹은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생각난다. 헤어진 첫사랑이랄지. 네네네. 그 다음에 친구하고 싸웠던 일이랄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이랄지. 네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 네. 생각나는 거. 네. 그것들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은 보통 우리가 잡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은 항상 다음을 도모하는 특성이 있고. 다음을 도모해야 해요. 다음을 도모해야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의식이 목적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이 유지돼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이상을 꿈꾸는 어떤 의식의 집중적인 발현.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뭔가를 못 하시나 봐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못하는 시간이 있겠죠. 싱클레어도 생각을 많이 해서 뭘 방황하는, 그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황이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뭘 못하는, 우리가 댓글을 다신 분하고 내가 같은 건지 지금 이걸로만 알 수 없지만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적어도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10년 넘게 교수님도 한 13, 14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아무것도 못한. 10대 후반부터 30살까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생각이 가닥을 못 잡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약간 아까 와이킴님하고 비슷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그 시간이 저는 헛된 시간은 아니. 저는 전혀요. 전혀 그 방황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어떤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더 단련될 수 있었고, 그때 오히려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한 12, 13년의 엉망진창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얇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 정말 이 생각에 대한, 또 우리 어릴 때 왜 갑자기 생각이라는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므로 생각이라는 생각은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장난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생각의 속성이 뭐냐? 생각의 속성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현재, 네. 자기의 현재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네. 자기의 현재에서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자기의 현재에는 뭐 물건을 사용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 관념적인 사유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네. 무엇인가 문제가 발견되고 불편함을 느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덤비는 일. 네. 이것이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의 결과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편함을 해결한 결과다. 아,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다. 그런데 생각이 어떻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불편한 것이 있어야 돼요. 불편한 게. 예, 나는 그때 한 12, 13년 동안 나한테 불편했던 거는 네. 몇 가지가 있었지만 네. 정해진 모든 것, 예. 아, 정해진 모든 것, 그것이 불편했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불편했고 죽는 게 불편했고. 네. 예. 그래서 그 정해진 모든 것들과 한판 붙었고 네. 그러니까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죽음이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과 끝없는 투쟁을 했고 네. 그런데 그 끝없는 투쟁을 해서 그러면 결과가 있느냐? 네. 결과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결과지. 어느 한순간에 뭐 죽음을 초월했다. 뭐 이런. 비석처럼 딱 서 있는 것이 결과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싱클레어의 이 과정도 계속 과거와 투쟁하는 현재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너무 걱정인 분이다 하는 분은 네. 그 생각이 네.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진행되는 생각이냐, 네.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와 투쟁하는 생각이냐 네.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생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지금 싱클레어도 이 밝고 환한 세계에서만 살던 자기 자신이 네. 무의식적으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게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네. 싱클레어는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죠. 안락한 유년기를 보냈을 네. 거예요. 그 균열을 내 가지고 네. 싱클레어는 온갖 난리가 방황, 났죠. 네. 겪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갖 방향을 걷는 것, 네. 그것이 형편없는 것으로 보이면은 데미안을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이 싱클레어가 균열을 안 내고 네. 거짓말을 안 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안락하고 안온한 삶이 네. 그것이 위대해 보이면은 그냥 데미안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인간이 인간으로 살다 가는 이 과정에서 이 편안함, 네. 그 다음에 안전, 네. 이것이 자기를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이 안락함, 편안함, 이것을 벗어나서 네. 건너가기를 힘들게 진행한 사람들은 네. 이 세계를 얼마나 넓고 깊고 높게 경험하다 갈 것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여기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안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리스트레토님께서 싱클레어 공무원 개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싱클레어의 그 어린 시절에 그 안락하고 밝고 예. 부모가 지켜주고 유복하고 예.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정말 그 나중에도 네. 자기 만족감이 들까? 네.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다면은 네. 그것으로 자기 만족이 될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과 가난하고 불안한 삶을 대비하는 건데 네.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냐, 생활이 네. 아니면은 가난하고 비루한 네. 삶이냐, 네. 이 대비는 여기에서는 의미가 아니죠. 없어요. 맞아.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인간의 크기와 인간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데미안의 또 이제 싱클레어 외에 뭐 데미안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비스트리우스라든가 또 뭐 크로모도 나오고 예.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한번 예. 일단은 이 싱클레어가 이제 그 저는 중간에 만났던 그 비스트리우스 피아노 치시는 네. 그분에게 뭔가를 처음에는 엄청 배우는 것처럼 배웠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죠. 예, 당신은 멈춰져 있고 과거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싱클레어가 볼 때는 피스트리우스는 목사고 인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싱클레어가 볼 때는 과거를 더 개량하려는 사람이지 새로운 세계를 도모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자가 아니라 알 속에서 그냥 존재하려는 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뭐 1차 대전 때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워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싱클레어나 유럽 지식인들, 데미안까지 해서 유럽 지식인들은 다 이 유럽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전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싱클레어가 자기도 군대에 가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한계를 돌파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스트리우스는 수준은 높지만 새로운 세계를 꿈꾸거나 도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싱클레어가 딱 너무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딱 했을 때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맞다, 네가 나를 잘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관념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최근에 까미의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까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유를 배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과하면서 자유를 배웠다. 가난을 통과하면서. 가난 속에 그 단어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유를 배우지 않고 가난을 통해서 자유를 배웠다. 그렇죠? 이 가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실존하는 곳이죠. 실제 존재하는 것이죠. 가난은. 근데 마르크스 자유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데미안에서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자기는 별이나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겠다. 나의 별이나 책을 통해서 나는 배우지 않고 나의 피가 속삭이는 내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겠다. 그러니까
별이나 책은 전부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정한 거예요. 네. 피가 속삭이는 소리는 네. 온전히 나의 소리예요. 네. 온전히 나의 소리. 온전히 나의 소리란 말이에요. 네.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유를 배우지 않고, 네.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유를 배우지 않고, 뭐예요? 가난을 통해서 네. 자유를 배웠다. 네. 그럼 뭐예요? 이 자유는 정해진 자유를 수용한 거예요. 내가 자유를 생산한 거예요. 생산한 거죠. 생산한 거죠. 그런데 이 생산을 통해서만 네. 인류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를 통해서 배운 자유로는 네. 마르크스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데미안이라는 이 책 안에서도 네. 싱클레어가 네. 그 피스토리우스를 네.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과거의 지식이 너무 많다. 네. 새로운 것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유를 배운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가난에서 자유를 배운 사람은 네. 세상과 함께 내 자유를 공유하죠. 예. 우리가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사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뭐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 학습된 사랑을 수행하려고 그래요. 네. 아, 그렇죠. 내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 네. 이 사랑이 네. 세계에 몇 개가 있겠어요? 우리 지구 인구를 우리가 70억이라고 잡으면은 70억이라고 잡고 예. 남자 35억, 여자 35억이라고 잡을 때 사랑이 몇 개가 있겠어요? 무한대. 저는 35억 개의 사랑이 있다고 봐요. 아, 각자의 고유한 사랑이. 네. 각자의 고유한 사랑이 있어요. 네. 각자의 고유한 사랑.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대여섯 개를 각각 나눠가지고 그것을 수행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연애하면 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연애를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이미 예전에 해봤던 그게 이제 뭐 무슨 날 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서 그게 나는 싫어서 이제 연애 못 하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냥 사랑을 집행하는 학습된 사랑을 집행하거나 수행하죠. 나의 고유한 사랑을 생산하지 않아. 이 세계의 사랑은 70억 인구라면은 이 세계 사랑은 35억 개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근데 대여섯 개로죠. 네. 지금 우리가 이 데미안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인간이 우주로부터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질문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개의 질문지가 있겠어요? 몇 개의 소명이 있겠어요? 70억 개. 70억 개 소명이 있죠. 네. 70억 개 소명이 있어. 네. 그런데 사람들은 70억 개의 소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학습된 소명 몇 가지로 거기에 전부 자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70개의 소명이 드글드글 끓는 세상하고 대여섯 개의 소명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이 지구하고 어디가 더 역동적이고 행복하겠어요? 소명이 70개인 쪽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행복하죠. 자기 학습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 속에서 행복하기 어려워요. 투쟁이지. 70억 개의 그 자기의 소명들이 막 디글디글 끓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광경이 저는 왜냐면 사실 제가 대학생들 그 뮤지컬 강의하느라고 10년을 그 본인들의 꿈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한 50명씩을 만나면서 10년 너네 꿈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500명 이상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90% 이상이 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어떻게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서로 어떤 사는 것도 다 다르고 옷도 다 다르게 입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90%가 똑같은 꿈을 얘기하나? 이게 이런 사회가 건강하지 않. 그렇죠. 꿈이 많은 사회가 역동적이죠, 더. 꿈의 개수가 적은 사회가 더 경직된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면은 사랑도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으로 딱 나눠서 나누가 돼요. 지금 싱클레어가 처음에 이 균열이 생긴 거는 뭐냐면은 밝고 환한 사랑과 어두운 세계를 싱클레어는 완전히 나눠서 밝고 환한 사회만 자기 그 사회라고 그랬죠. 바람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계를 양분해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근데 바라는 것은 세계를 양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싱클레어가 하나의 수준 높은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이 전체 과정은 뭐냐면은 자기한테 선이었던 이 세계, 자기한테 밝은 세계였던 이 세계에 자기한테 버려져 있던 이 세계, 이 세계를 수용해서 반만 살던 인간이 전체를 사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미안을 읽고 우리도 어쩌면 사실 지금 나는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현대사회에 사실은 얼마 전에 또 그 삼성의 그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남긴 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떠들긴 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돈 많으신 분도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어떤 내 삶을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라고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마치 관념에 갇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데미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떤 나를 저는 아까 내 피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정말 내 70억 개 중에 하나인 내 소명을 찾아서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오늘 또 우리 이 책 읽고 건너가기에 가장 또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께서 뽑으신 한 줄. 첫 번째 돈키호테 때는 쪼그라진 심장을 펴자 였고 어린 왕자 때는 그러니까 내 별은 바로 머리 위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였고 패스트 때는 인간은 하나의 작은 관념이 아니다. 어쩌면 관념이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존재고 그렇다면 데미안을 읽으시고 교수님께서 고명환 대표도 하나 뽑아주세요. 저 뽑았습니다. 대표가 먼저 말을 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하시죠. 저는 진짜 이번에 이게 예전에 읽은 책인데 예전에 읽은 책에 밑줄을 막 많이 그어놓고 이렇게 막 뭘 써놓고 해서 처음에 이걸 읽기 시작하다가 아니다. 내가 이제 꽤 몇 년이 흘렀으니까 분명히 이거를 읽으면 밑줄 그어놓은 부분에 내가 이렇게 또 관념 속에 빠질 것 같아서 새로 책을 사가지고 하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전에 줄치지도 않았던 부분에 저는 완전히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수컷 나방들이 암컷 나방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늘 물어야 해. 늘 의심해야 하는 거야. 나방이 제가 한 줄 건넜는데 나방이 별이나 혹은 그런 무언가에 제 의지를 쏟으려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었을 거야. 다만 나방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로지 제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제게 필요로 하는 것, 꼭 가져야만 하는 것만 찾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저는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무슨 방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컷 나방이 나는 암컷 나방을 찾겠다는 이 꿈을 자기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암컷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마치 기적이어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컷 나방이 난 저 별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별을 사랑했으면 이제 방향이 틀려졌기 때문에 뭔가 잘못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쪽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나는 누구이고 내가 내 피가 속삭이는 걸 들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알아내서 나도 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 훨씬 수월해지고 어떤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좀 더 내가 마치 수컷 나방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암컷 나방은 어디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 피가 속삭이는 거는 제가 지금 사실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벌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내 피가 속삭이는 게 어떤 쪽인가. 그러면 진짜 제가 그게 엄청 큰 일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여기서 힘을 얻은 게 그 방향으로 가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들도 이루어진다. 저는 이거를 믿기로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거기 우리가 그 까미 읽을 때도 그랬지만 그 인간이 그 인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실성 이야기했잖아요. 성실성. 이 데미안 안에서도 성실성이 굉장히 강조돼요. 성실성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런 그 뒤에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든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 무엇이든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시작되는 건 없다. 그 문제. 사람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것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아까 그 와이킴님이 뭔가를 심사숙고하고 내 마음에 불러 이뤄진 거면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건 이루어진다. 우리 집에 어떤 분은 좋은 글귀가 있으면은 그 냉장고나 벽에 막 붙여놓는 이런 일을 잘해요. 사모님께서요. 누군지는 내가 밝히지 않겠지만, 근데 그 몇 가지 글귀가 있어요. 뭐 never give up도 있고, 뭐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티벳 사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 근데 이 말이 오랫동안 우리 집에는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도 붙어 있다가 벽에도 붙어 있다가.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주 믿어요. 그것을 네가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느 강도로 원했느냐. 그 원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했느냐. 이것만 정해진다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봐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얽매와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 네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라.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비유적 표현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누군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그 길도 그거죠. 자기가 찾은 길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귀절을 원하려고 그랬냐면은 자, 드디어 여러분 오늘 나 근데 그 전번에 그 뭐 이렇게 돈키호테랄지 어린 왕자랄지 페스트랄지 이런 책들은 한 문장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내 내면에서 한 세 문장이 굉장히 심한 그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뽑은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는 자기보다, 실제 자기는 더 강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자기보다 실제 자기는 더 아름다워요. 자기가 아는 자기보다
실제 자기는 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왜 쪼그라들어 있냐? 삶이 네. 삶의 시선이 나한테 있지 않고 밖에 있으니까 그래요. 삶의 시선이 너무 그냥 그런 관념들에 그렇죠.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내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별과 책이 하는 소리를 들어. 네. 내 가난에서 자유를 배워야 하는데 마르크스를 통해서 자유를 배워. 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찮아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분들이 전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별이나 책을 통해서 별이나 책을 근거로 자기를 해석하니까. 자기의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내가 100% 확신해요. 네. 누구든지 인간은 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실제 네. 더 강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더 아름다워. 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괜찮아. 네. 괜찮아. 여러분, 교수님께서 딱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그 이상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이나 책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네. 자기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세요. 네. 이 문장으로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 이 문장으로 하시려다가. 이 문장 하려다가. 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 문장을 또 뽑았어요. 네. 진정한 천직이란. 네.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뿐이다. 진정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단 한 가지 뿐이다. 예.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네. 당신의 천직은 네. 당신 자신에게 도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별에 도달하는 게 당신 천직 아니야. 마르크스에 도달하는 게 당신 천직 아니야. 책에 도달하는 게 당신 천직 아니야. 당신의 천직은 바로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거야. 자기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일이야. 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도달해 계신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시다면 질문을 해야 해요. 이 문장을 하려다가 드디어 오늘 최종으로 이제 오늘 선택될 데미안을 읽으시고 우리 최준석 교수님께서 뽑으신 한 문장. 앞에 두 문장은 네. 조금 더 약간 보편적인 냄새가 나.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문장은 네. 매우 직접적이고 가까운 네. 그 문장으로 네. 뽑았어요. 네. 뭐냐면은 네. 이제는 네. 한 번이라도 네.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약간 망치로 맞은 느낌입니다, 또. 패스트 때는 막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했었는데, 저는 이 밝은 세계, 어두운 세계, 초반부에 두 세계 했을 때, 저는 밝고 어두운 세계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사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어쩌면 연기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어떤 곳이 진짜 세계냐. 막 이랬는데, 그거보다 어쨌든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문장도 되지만 사실은 나한테도 주는 문장이에요.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이게 제가 이제 뽑은 문장. 그러면 진짜로 산다는 건 뭐냐?
진짜로 산다는 거. 진짜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향해 네. 쉼없이 걷는 일이에요. 나를 향해. 나를 향해. 나를 향해 쉼없이 걷는 일. 이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해 쉼없이 걷는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아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만족, 네. 이 만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문학 작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못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나는 내 삶에 만족해 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만족이 그냥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인지 네. 지적 만족인지 네. 이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숙고한 만족인지 네. 숙고하지 않은 만족인지 예. 숙고한 만족인지 숙고하지 않은 만족인지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지금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다.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내 안에 당분이 뭐 내가 뭐 당뇨가 있다 할지 당분이 있다 할지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자체가 나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에이 뭐 죽더라도 나는 그걸 먹겠다.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전형적으로 심리적 만족이거든요. 그런데 좀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면 네. 지금 딱 아이스크림 먹기 좋은 타이밍이네요. 네. 그 숙고를 해보면은 내한테 지금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할지 네. 찬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할지 네. 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네.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네. 안 먹으면 힘들어. 네. 그것이 만족으로 안 보이지만 네. 나는 여러 이 조건들 속에서 네. 숙고해보니까 나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이 불편함이 네. 이 불편함을 나는 이겨냈어. 할 때 오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여정은 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감각적 만족에 네. 쉽게 빠지면은 네. 지적 만족, 감각을 극복한 만족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감각적 만족에 빠져 있으면은 뭐 당뇨가 안 나올 수 있죠. 네. 지적 만족에 빠지면은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족한 삶이라고 할 때 그 만족이라는 것이 감각적 만족이냐 아니면은 숙고된 만족이냐 네. 하는 것은 깊이 이렇게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숙고, 네. 인식, 숙고, 네. 생각, 사유 네. 이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토대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나한테로 가는 길 네. 이렇게 진짜로 이제는 네.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할 때 그 진짜로 사는 것이 뭐냐? 네. 그러면은 자신을 향해서 부단히 걷는 거다. 자신을 향해서 부단히 걷는 거다. 그러면 이 자신을 향해서 부단히 걸으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느냐? 네. 이기적인 삶이 되지 네. 않느냐? 그런데 숙고하는 삶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숙고하지 않는 삶은 이기적이에요. 숙고하는 삶은 개방적이에요. 숙고하지 않는 삶은 폐쇄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바람직한 것을 하는 것하고 네.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을 봅시다. 네. 자기를 향해서 걷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겠어요? 바람직한 것에 집중하겠어요? 바라는 거. 바라는 것에 집중하죠. 네. 그러면 자기 바라는 것을 하면은 자기가 이기적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람직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해놓은 것이 전부 내면화돼. 네. 그래가지고 이 바람직함에 사람들이 모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바람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폐쇄적이 돼.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부단히 걷는 사람들은 네. 바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바라는 거는 궁금증과 호기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개방적인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숙고하면서 부단히 걷는 사람이 개방적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폐쇄적이다. 네. 우리 사회는 지금 생각하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극단적으로 진영화됐거든요. 진영화돼 있으면 뭐가 편하냐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진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 진영의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 돼. 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은 더 많이 말하고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걷는 사람은 진영으로 갈린 이 정치에 대해서 숙고를 해. 숙고를 해. 그 다음에 나라 전체에 대해서 숙고를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방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가 진영에 갇혀 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졌다. 생각하기 싫어한다. 네. 폐쇄적이다. 그리고 또 자기 집단을 기준으로 한 매우 이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이다. 우리가 숙고하는 자는 진영에 갇히지 않아요. 숙고하지 않는 자는 진영에 갇혀. 생각하는 자는 자유로워. 네. 생각하지 않는 자는 부자유해. 네. 그런데 부자유한 그 상황이 좋다. 그 상황이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느낌은 얼마나 천하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1시간 반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한 3시간 해야 될까 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미 1시간 반이 이제 지금 할 말을 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부단히 걷는 일, 자기에게 도달하려는 이 지적 욕구, 네. 이것이 인간을 완성하는 네. 첩경이다. 인간을 완성해야 돼. 그래서 싱클레어는 네. 거짓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싱클레어 가만히 보세요. 과정이 네. 거짓말하는 것을 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나가요. 네. 한계를 만들어 나가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만의 문제가 자기한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네.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베아트리체를 만나도 네. 베아트리체와 사랑에 빠져서 베아트리체를 그리고 나서 네. 또 한계에 이르죠. 네. 그것이 결국은 네. 데미안을 닮았다. 그건 뭐냐? 내 정해진 관념이 투사된 거다. 네. 해가지고 결국 베아트리체도 떠나죠. 네. 한계, 목사 이름이 뭐죠? 거기 피스트리우스. 예. 피스트리우스 만나서 그 사람인가? 내 해답이. 그 사람인가? 하고 하다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한계를 만나죠. 한계를 만나가지고 어때요? 결국은 또 이 한계를 돌파하는 계속, 과정이에요. 돌파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재밌는 어떤 등장인물이 크나우어가 있잖아요. 예, 예. 크나우어가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뭐냐면은 데미안이 가만있어 이게 누구죠? 싱클레어. 네. 그 찾아낸. 데미안이 네. 싱클레어 한테 한 걸. 그렇죠.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한 거를 이제는 싱클레어가 크나우한테 네. 하게 된 거죠. 그걸 본인이 맞아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죠. 네. 크나우한테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것은 나는 이게 이제 데미안만큼 싱클레어가 성장한 것을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그렇죠. 한계를 깨고 와서 결국은 그렇죠. 크나우가 하는 거죠. 그래서 크나우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에바를 만나죠. 네, 여행을 떠나서 이제 에바를 만나죠. 찾아내고 네. 네. 에바를 만나죠. 근데 에바는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싱클레어. 데미안. 네, 데미안. 데미안을 표현할 때도, 데미안을 표현할 때도 항상 뭐냐면은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애도 보이고. 네. 데미안 얼굴에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요하고. 네, 네. 데미안을 묘사할 때 항상 대립적인 상태로 보여주죠. 네, 네. 대립적인 상태로 보여주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에바도 네. 대립적인 모습이에요. 네. 남자이면서 여자가 되는 네. 얘기야. 지금 이 데미안하고 에바로 상징되는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단계, 네. 완성의 단계는 뭘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대립면의 예. 공존으로 돼 있어요. 대립면의 공존으로 돼 있어요.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실 고독이에요. 고독한 모습. 고독한 모습. 그러니까 여기 안에 데미안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첫째는 인식, 네. 인식. 사유, 네. 그 다음에 고독, 그 다음에 대립면의 공존. 네. 공존. 네. 대립면의 공존. 어느 한쪽에 치운 사람은 그러면 수선스러워. 우리가 너무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 밝은 사회, 안정적인 사회 예. 쪽만 자꾸 하려고 하고 이 어두운 면을 사실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네. 고독은 네. 외로움하고는 달라요. 고독은 네.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 고독이에요.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 네. 고독이에요. 그런데 외로움은 네. 다른 무엇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고독은 자기 안에 갇히는 마음. 자기만 존재하는 거. 네. 이거 굉장히 당당하고 어떻게 하면은 오만하기까지 한 매우 강한 모습이죠. 네. 네, 고독. 그러니까 자기로 향한다. 네. 이 말은 고독하다. 고독하다. 우리가 질문하는 자는 고독한 자예요. 대답하는 자는 휘둘리는 자예요. 네. 그렇죠. 네. 바라는 것을 하는 자는 고독한 자예요. 대답하는 자는, 아니, 바람직한 걸 하는 자는 휘둘리는 자예요. 고독한 거죠. 사랑을 하면, 베아트리치하고 이 싱클레어가 사랑하죠. 네. 싱클레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혼자 있을 수 있게 됐다. 사랑을 하면 네. 혼자 있을 수 있게 돼요. 혼자 있을 수 있게 되면 어떠냐? 독서를 하고 네. 산책을 할 수 있게 돼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면은 혼자 있기 어려워서 사랑을 한다고 그러죠. 네네. 그런데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를 정도로 사랑하는 정도면은 네. 사랑을 하니까 혼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면 사실, 저는 사랑에 좀 미숙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랑을 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스트레인저가 돼. 네. 심지어는 적대 관계가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둘이만 고립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싱클레어도 사랑을 하고 나서, 베아트리치와 사랑을 하고 나서 혼자 있게 됐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데미안을 필요로 한다 할지. 네, 그렇죠. 다른 어떤 걸 필요로 했죠. 그런데 베아트리치와 사랑을 하고는 혼자 있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뭐야? 이제는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서하고 산책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아무런 실용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실용적이다. 독서도 얼른 보면은 실용적이잖아요. 네. 산책도 얼른 보면 실용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독서나 산책이나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지적 작업이에요. 네. 독서를 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데로 건너가. 네. 산책을 해도 내가 다른 데로 건너가요. 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만의 동굴을 가졌는가? 너만의 동굴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 네. 누군가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들, 네. 누군가의 칭찬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 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피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것들은 대답의 결과로 태어난 건 하나도 없고 다 질문의 결과로 네.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고독한 자들이 주인이다. 네. 그래서 싱클레어가 여러 한계를 세우고 돌파하고 세우고 돌파하고 세우고 돌파하고 이 과정은 전적으로 처음에 한쪽에 키우쳤어요. 네. 한쪽에 키우친 이 세계의 거짓말을 통해서 여기다 균열을 내가지고 네. 이 두 세계를 통합하는 이 과정을 네. 가는데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 점점 고독한 존재로 성장하는 거죠. 고독한 존재로 성장하면 이 세계가 나와 일치되는 세계예요. 네. 나와 일치되는 세계.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데미안이 네. 싱클레어한테 네. 키스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에바 대신 키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네. 완전 고독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다른 마지막에는. 어떤 비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자기가 자기 원인이요. 자기가 자기 목적이요.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었군요. 그렇죠. 이 데미안이. 그렇죠. 자기가 자기 원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신적 경지 혹은 신이라고 그래. 모든 신들은 다 자기가 자기 목적인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원인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데미안의 결론은 뭐냐? 내가 완전한 고독으로 네. 나한테 도달했다. 이제는 뭐야? 내가 나의 원인이고 네. 내가 나의 목적이다. 여기에 써지진 않았지만 네. 아마 그 숨겨진 한 줄이 있을 거예요. 네. 뭡니까? 그래서 내가 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다. 내가 나다. 내가 신이다. 그 문장은 편집 과정에서 네. 출판 과정에서 탈락한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 데미안의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시간이 넘었지만 네. 교수님께서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8시 30분에 끝내랬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관념과 시간 이런 데 묶이지 않고 네. 하지만 영상을 봐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네.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네. 댓글을 좀 보면서 좀 뽑아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영상 잠시만 한 2분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댓글에 질문하신 거나 아니면 얘기하신 거 읽어드리면서 네. 오늘 또 데미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
다들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또 호전몽가에 가고 싶다는 분들 예. 너무 많으시고, 그런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까 독특하게 도쿄에서 예. 어떤 분이 예.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인데 예. 본인이 가르치시는 분 중에 교수님 책을 예. 본인이 스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 읽고 계신 분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나는 나다. 예. 예, 이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20대 때 아까 방황의 시간이셨다고 했는데, 본인도 좀 힘드신지, 어느 정도로 힘드셨는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아름다웠다 하는데, 우리가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 속에 쌓이면은 네. 힘들죠. 네네네. 힘든 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교수님이 진로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있으셨나요? 아니요, 진로에 대한 갈등은 없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네. 진로라고 하면 우리가 전공이니까 네. 철학을 하려고 일찍 마음을 먹었으니까 네네.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 정해진 모든 것이 불편하고. 네, 아까 말했 정해진 모든 것이 불편하고. 죽는 것이 불편하고.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만 있는 거니까. 네. 힘들었죠. 네. 네, 다들 호전몽가 성지순례 하고 싶으시다고. 예. 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호전몽가 오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날짜를 맞추면 모두 다 함께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한번 모아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저한테 가고 싶으시면 저한테 아마 DM을 주시면 제가 한번 몇 분만 되셔도 저도 네, 한번 오시죠. 예, 날짜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방송하고 촬영하고 하는 이것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건명원 동지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명원 동지들 이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박치호님, 박치호, 네, 강성훈님, 이기창님, 김지원님, 강동원님. 예, 그 다음에 가끔 양익재님. 제 건명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뜻을 함께 나눴던 동지들이 자기 시간과 또 돈과 그다음에 어떤 열정을 여기다 다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건명원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고 이제 여행사 가이드처럼 깃발을 들어달라고. 호전몽가 가는 깃발을 제가 들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일단, 인스타 저를 찾아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저를 찾으셔서 DM을 주셔도 되고, 제가,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제 책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외쳐드리면, GOMMING72@naver.com입니다. 네, 요 영상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아무튼 소수가 되든 몇 명이 되든 제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깃발을 들고 최진석 교수님 찾아서 호전몽가 성지순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죠? 좋죠. 네.
우리가 도쿄에서도 언젠가 일본 분들 모아서 갈 겁니다라고 계속 도쿄에 계신 분이 얘기하는데 네. 코로나가 빨리 사그라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외국에서도 오시고 호전몽가에서 또 만나서 교수님과 함께 우리 또 사는 이야기 또 예. 좀 더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는 시간 꼭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진짜 네 번째 시간 예. 데미안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예. 또 다섯 번째 책도 당연히 기대됩니다. 예. 기대되고 교수님 오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데미안을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읽었던 게 자기한테 가는 길이 왜 그리 힘들었을까? 네네. 자기한테 가는 것이 힘들다. 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네. 결국은 자기를 향해 꾸준히 걸어서 자기가 된다. 네. 이 단계가 신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네. 정말 짧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이 짧은 인생 안에서 어떻게 무한을 생산하고 경험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주제이고 네. 한번 덤벼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를 해결하고 완수하는 그 정점에 있는 문장이 제가 아까 결론처럼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내가 나다. 네. 그래서 내가 신이다. 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고 또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또 호전몽가 가자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예. 교수님하고의 대화도 또 많이 하고 예.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또 밤이 되면 예. 지금 쌀쌀해졌으니까 예. 교수님 그 호전몽가에 조그맣게라도 불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려나? 그거 불은 불대로 피우고. 아니 왜냐면 우리 여기 보면 예. 또 피스트리우스 집에 가서 왜 예. 우리가 불멍한다 그러죠. 예. 왜 불 속에서 그 새를 보게 되고 예. 왠지 호전몽가에서 모닥불 조그만한 거 피워놓고 대화도 하지만 우리가 예. 사색의 시간도 가지고 모닥불 바라보면서 멍하는 시간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그 데미안 안에서 네. 그다음에 불, 네. 그다음에 음악 네. 이 세 개가 주요 모티브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호전몽가에서 얘기해 주시죠. 근데 지금 할 거예요. 네. 불, 음악이 주요 모티브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네. 음악, 물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음악, 물은 도덕적이지 않다. 음악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왜 둘이서 얘기하는? 네. 그런데 불도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네.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읽는 것도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데미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계기가 생겼습니다. 예. 물, 불, 음악이 네.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진짜 한번 해봅시다. 호전몽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해 보면서 또 11월 1일 12시 정각에, 교수님께서 책 읽고 건너가기 5탄 책을 올려주실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혹시 요거 편집할 때 또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연락 주시고, 그러면 다음 5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나다. 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